여러분, 인간이 태어나가지고 맨 먼저, 이게 어렸을 때 뱃속에 태아일 때부터 맨 먼저 이 감각 기능 중에서 맨 먼저 발전한 기능이 무슨 기능이냐? 청각 기능이에요. 그래서 태아 교육을 하는 거예요. 듣기 때문에. 죽을 때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기능이 다른 정신은 다 잃어버렸어. 그런데 눈 딱 감고 돌아가시는 우리 아버지한테 내가 아버지 저 왔습니다 하고 하니 눈을 탁 뜨시다가 나중에 감고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때 강의 중이었거든요. 돌아가실 때 임종을 못 봤어요. 그런데 갔더니 눈을 뜨시더라고. 들었어.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지만은 요양원 같은 데서 요양병원에 누워 계시는 분들 뭐 이제 지금 의식이 없다고 하는데 나중에 다 듣고 있었다는 사실이 여러분 미국에서는 몇 번 밝혀졌잖아요. 의식이 없었던 사람이 여러분 의식이 깨어나는 기적이 벌어진 게 몇 건 있어요. 근데 그들이 일어나서 다 하는 얘기가 그때 했던 얘기들 다 기억하고 있어. 이제 끝났다고 그만 치우자고 했던 얘기를 다 들었어. 이제 조용히 보내드리자고 이 얘기를 다 들었다니까. 귀는 살아있어. 귀는. 이렇게 중요한 게 귀예요. 잘 들어야 돼. 여러분, 그래서 힘이 없는 사람일수록 잘 들어야 돼. 여러분, 동물 중에서 잘 아시겠지만 뭐 기린이나 사슴 같은 경우는 귀가 커. 쫑긋 들어야 돼.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 나를 잡아먹을 사람이 오느냐, 동물이 올지 안 올지, 이 듣고 외부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피하든지 되돌든지 하지. 그런데 여러분, 사자, 밀림의 왕, 사자나 호랑이는 안 들어도 돼. 그놈들은 그냥 차분히 배부르면 그냥 앉아서 두리번거리고 음식 씻고 있어. 근데 우리 모두가 사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생존 경쟁에 몰려있는 보통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들어야 됩니다. 특히 남편의 얘기를 듣고 남편한테 맞장구 쳐주는 걸 내가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여자한테 맡겨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해 마세요. 저는 진짜 술을 못해. 아니 여러분 이런다면 이해를 좀 해주세요. 야 술을 못한다는데 내가 어떤 곳에 갔더니 뭐 그 대기업의 부장들 강의하는데요. 쉬는 시간에 나와가지고 어떤 부장한 사람이 끝까지 나한테 따지네요. 뭐 술을 못하냐고. 술 잘 먹게 생겼다고. 내가 못한다는데. 이 인간의 고집이라는 게 보통이야. 지가 볼 때 딱 먹게 생겼. 술을 왜 못 먹냐고. 잘 먹게 생겼다고. 저 못 먹어요. 여러분 그 손흥민의 아버지 손흥정웅 요즘 아주 인기 있잖아요. 그분이 술을 못한다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주변에서 자꾸 따진대요. 술 잘 먹게 생겼다고. 여러분 트럼프가 술을 잘 먹을 것 같아? 못 먹어요. 트럼프. 잘 먹을 것 같죠? 못 먹어요. 안 먹어요. 왜 안 먹어요? 여러분 트럼프 저 트럼프 편드는 게 아닙니다. 자기 바로 위에 형이 자기보다 훨씬 잘생겼어. 훨씬 똑똑해. 그러니까 아버지가 형을 이뻐해. 그런데 그 형이 알코올 중독이야. 그래 40대 초반에 죽었어요. 그 형을 보면서 느꼈어요. 빨리 죽을 수 있겠구나. 아버지한테 사랑 못 받겠구나. 술 안 먹어요. 도박을 좋아하게 생겼어요? 안 좋아하게 생겼어요? 좋아하게 생겼죠. 사람들이 도박 좋아하는 줄 안돼요. 트럼프는 그게 억울하대요. 자기는 도박 못한대요. 단지 도박장을 사버린대요. 도박 안 하고 도박장을 사버린다고. 유머 비슷하게 하는 얘기지만은 저도 술을 못한다고 하면 우기는데 제가 술만 못한 게 아니라 담배도 얘기는 끊었습니다. 아니 저한테 박수 쳐줄 일이 아니. 근데 여러분 이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뭔가를 얻기 위해서는 희생해야 됩니다. 나훈아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번에 마지막 콘서트 하면서. 이제 끝나고 이제 노래 내려놓고 은퇴하고 먹고 싶은 것 좀 먹고 싶다. 하고 싶은 것 좀 하고 싶다. 그렇게 살고 싶다. 옛날에 기자회견에서 기자하고 만나서 얘기할 때 이런 적이 있어요. 밥 한 그릇에 된장국 한 그릇을 먹고 싶은데 그렇게 해본 적이 거의 없대요. 왜? 몸 관리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 그래서 만들어진 게 나훈아라는 사람이에요. 그냥 가만히 막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어도 나훈아가 되겠습니까? 남훈아야 남훈아 그러면. 여러분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다. 인간은. 여러분 소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소통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나를 관리하고 여러분 변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경청에 대해서 사람이 말을 배우는 데는 2년 걸리는데 듣는 걸 배우는 데는 50년 걸린다고 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어떤 놈은 50년 걸리고도 못 배워. 어떤 놈은 80년 걸리고도 못 배워. 여러분 듣는 걸 배우는 게 중요해요. 자, 경청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칭찬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 제목입니다. 뉴스 제목에 이렇게 나와 있어. 시진핑은
조언을 원한 게 아니라 찬사를 원한다. 물론 지도자는 조언을 들어야 돼. 맞습니까? 근데 여러분 남편은 시진핑이 아닙니다.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네? 내 남편은 충고와 조언을 원한 게 아니에요. 오직 찬사를 찬사.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한테 충고해 주길 바래요? 그냥 찬사, 칭찬. 아까 말씀드렸던 프로이드, 무의식을 발견했다는 심리학자 프로이드는 놀라운 말을 합니다. 아주 간단한 말입니다. 사람은 공격에는 저항해요. 공격에는.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한테 공격하면 저항해요? 안 해요? 이게 대드는 거. 남편이 아내한테 대들어. 저도 대들어. 제 아내가 요즘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남편한테 대들지 말라고. 대들지 말라고. 그런데 대들어. 우리 어머니도 옛날에 우리 아버지한테 반대로 대들었어. 여러분 대들다가 싸워. 이렇게 공격에는 저항을 해요. 애들도 공격하면 저항해요. 아니 개도 공격하면 저항해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공격하면 저항해요. 그런데 우리는 공격해. 공격해. 그런데 프로이드는 말합니다. 칭찬에는 무기력해진다. 칭찬에는 무기력해진다.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 뇌 속에 본능뇌와 감정뇌, 동물뇌가 있거든요. 동물하고 똑같아요. 동물한테 잘한다 잘한다 하면 더 잘하잖아요. 아이고 저기 이런 나쁜 의미 아닙니다. 남편한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 잘한다고 해야 돼. 그래서 조금씩 끄집어 올라가야 돼. 그런데 우리는 다 고치려고 해. 이거 고치라고. 저거 고치라고. 그러니까 남편은 아주 간단하게 표현해. 너나 고치라고. 그래서 고쳐, 너나 고쳐, 고쳐, 너나 고쳐. 이렇게 인생을 낭비하고 있어. 앞으로 나머지 60년에서 100년이 남아서 여러분은 적어도 이 기간 동안만큼은 여러분 칭찬하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칭찬, 좋은 칭찬 하나는, 좋은 칭찬 한마디는 2개월을 사는데 무리가 없다. 칭찬 한마디 가지고 2개월을 살아. 칭찬 한마디 가지고. 이런 칭찬 여러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질문입니다. 질문 관심입니다. 오늘 여러분 점심 드시고 집에 들어가실 분 계신가요? 그럼 남편분이 혹시 집에 계신 분 계신가요? 그럼 남편한테 전화해서 질문 한마디라도 해보세요. 여보, 당신 식사 어떻게 할 거야? 나 어떻게 미안해서? 오늘 친구랑 왔는데 여기 진짜 맛있다. 다음번에 당신 꼭 같이 오자.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집에 딱 들어가가지고 상대의 밥에는 신경도 안 써. 아까 왜 전화 안 받았어? 어디 갔다 왔어? 네? 여러분 이건 질문이 아니라 신문이에요. 신문. 그런데 우리는 경찰청이나 검찰청에서 하는 신문을 집에서 하는 사람이 많아. 막 특히 집에 있는 여자들은 신문하는데 도사야. 경찰이나 검사보다 더 무서운 여자들 많아. 그러니까 가슴이 두근거린 거예요. 젊었을 때는 좋아서 두근거렸는데 지금은 무서워서 두근거린 거예요. 무서워서. 일본에서 시녀들 대상으로 이런 학습을 하면서 인문학을 배워가지고 시를 쓰게 만들어서 나온 시집 중에 하나가 사랑인 줄 알았는데 부정맥. 가슴이 쿵쾅하니까 사랑인 줄 알았어. 그런데 부정맥이더라. 손을 잡는다. 옛날엔 데이트, 지금은 부축. 나는 그걸 보고 이게 옳다, 그르다 이걸 떠나서 이걸 패러다임을 바꿀 수도 있지 않느냐? 부정맥인 줄 알고 병원 다녔는데 보니까 사랑이더라. 왜 잘못됐어요? 부정맥인 줄 알았는데 사랑이야. 반대로 손을 잡는다. 옛날엔 데이트, 지금은 불륜. 아니 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리고 나 여러분한테 분명히 제안합니다. 불륜하세요. 불륜. 그 대신 그 불륜은 그 남자와 하면 됩니다. 다른 남자가 아니라 집에 있는 그 남자와 불륜을 한번 해보라니까요. 여러분 프랑스에서는 젊었을 때부터 자기 남편하고 불륜하는 사람 많아요. 일부러 그렇게 해가지고 분위기를 바꾸는 거예요. 분위기를. 근데 여러분은 남편하고 불륜하라고 그러니까 말도 안 된다고 쳐다보잖아요. 지금. 여러분 가슴이 뛸 수도 있다. 가슴이 뛸 수도 있다. 나이 들어도 가슴이 뛸 수 있다. 지금 이 나이는 여러분 마음은 아직도 어때요? 마음은
몸은 늙어가지만 마음은 그대로 아닌가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러니까 궁핍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런데 병원 가니까 부정맥이라고 괜히 약을 주는 거예요, 지금. 약 먹을 필요 없어, 지금. 가슴 뛴다는 얘기예요, 가슴 뛴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칭찬이 중요하고 질문이 중요한데, 질문은 바로 관심이다. 관심이다. 여러분, 남편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 모르는 이유는 질문다운 질문을 안 해서 그래요. 여러분, 어떤 남편은 은퇴하고 나서 새로운 일자리 찾느라고 고생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남편은 자기 몸이 좀 이상해서 이제 힘들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남편의 얘기를 듣고 남편을 칭찬하고 남편을 응원해서 내 남편의 뭐가 돼야 되느냐? 응원단장이 돼야 돼요. 그 응원단장 역할을 아까 제가 술 얘기했지만 나는 술집에 안 가봐서 모르지만 들어보니까 술집 여자한테 맡기는 사람이 있어. 아이, 이야기라고 한 거예요. 이야기라고. 지금 웃으라고 한 거지. 이걸 뭐. 아니, 그 술 마시러 가면은 여자 종업원이 있는 곳이 있다대요? 아니, 우리는 들어보기만 했잖아요. 안 들어본 것처럼 이러지 말자니까요. 그런데 그곳에 있는 여자 종업원들은 여러분, 오해 마세요. 책을 통해서 배웠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나서 배웠지. 비즈니스 기술을 배웠어. 어떤 기술이냐? 남자가 뭘 원하는지 알아. 집에 있는 여자는 몰라. 남자는 뭘 원하느냐? 힘을 원해. 게일 쉬라는 미국의 요리 작가가 세계 30만 명을 설문조사 그리고 직접 인터뷰하고 쓴 책이 남자의 인생지도. 거기 보면 세계 중년 남성의 공통된 특징이 자기 나이를 최소 5살에서 15살 아래로 생각을 해. 그런데 집에 있는 그 여자는 내 나이를 너무 정확하게 알아. 가끔 말해 나이가 몇 살이냐고. 그 나이에 지금 나이가 몇 살이냐고. 그런데 내 마음은 늘 예를 들어 60인 사람은 50, 착각이 심한 놈은 40대 중반인 줄 알아. 그런데 여러분 오해 마세요. 재미로 하는 겁니다. 그 술 마시는 곳에서는 나를 오빠라고 불러줘. 아니 나 말고 이제 그게 남자를 오빠라고. 그리고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가끔 이런 게임을 해. 오빠, 나는 아직까지 남자들 나이 틀려본 적이 없다? 내가 오빠 나이 맞출 수 있는데. 그럼 대부분의 남자들은 나이에 관심이 많아요. 내 나이가 밖에서 몇 살로 보일까 관심이 아주 많아. 그래서 귀를 세우고 들어. 진짜냐고. 그렇다고. 그러면서 여자가 놀라운 제안을 합니다. 내가 만약에 오빠 나이를 2살 이상 차이 나게 말하면 오늘 술값 안 받겠다고. 그러면 이제 그때 남자는 완전히 믿어. 이 여자 확실히 말하겠구나. 내가 밖에서 몇 살로 보이는지 오늘 한번 정확하게 한번. 그리고 딱 듣고 있어. 근데 여자가 갑자기 예를 들어서 나이가 60이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60인 남자한테 놀라운 얘기를 해. 오빠, 좀 어렵네. 잠깐만. 이쪽 저쪽 뜯어보다가 오빠 49 맞지? 49. 그러면 본능적으로 반응을 남자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우리 생각 같으면 생각을 해봅시다. 생각을 해보면 49? 주민등록증을 탁 꺼내고 봐라 씨. 나 60이다. 그 술값 안 내도 되지? 이런 놈이 고양시에 있어 없어? 없어. 남자 이런 놈 없어. 여러분 남편도 이러지 않아. 이게 남자 아니야 이거. 대부분의 남자 바로 이렇게 반응해. 진짜야? 어떻게 알았어? 그러면서 동시에 마음의 문이 확 열려. 마음의 문이 확 열려. 뭐든지 다 주겠어. 여기 열리자마자 지갑이 확 열려. 아낌없이 나가. 이게 남성성이에요. 제가 재밌게 표현을 했지만 이게 남성성이에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남편, 나이를 있는 그대로 봐줘야 되겠습니까? 아까 에크머니 200번 거짓말 한다고 했는데 남편한테 이런 거짓말 좀 해보세요. 당신 같은 남자가 없다고. 오늘 내가 지나가다가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자꾸 나한테 오늘 점심 사라고 했다고. 한턱 내라고 했다고. 남자가 물어봐. 왜? 당신 뭐 좋은 일 있어?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러대. 얼마 전에 나하고 당신 지나가는 거 본 모양이야. 그런데 그 친구가 나한테 한턱 내라고 그러더라고. 왜? 그랬더니 너 연하하고 살잖아. 너 연하하고 살잖아. 이 말 들은 남자는 거의 대부분이 마음속으로 외칩니다. 네! 그런 여자한테 네. 한턱 아니라 두턱 내, 두턱! 이게 남자의 마음이란 말이야. 이 남자를 몰라.
여러분 여자분들은 무슨 얘기 듣고 싶어요? 이쁘다는 얘기 듣고 싶잖아요. 남자들은 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싶어. 그 힘은 나이예요, 나이. 그래서 남자의 힘을 내가 인정해줘야 되겠습니까? 다른 여자한테 맡겨야 되겠습니까? 아니,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물어본 거예요. 맡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정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남편의 힘을, 여러분 남편의 그 멋짐을 이용을 해. 그래서 지금 마음에 안 들더라도 하나씩 하나씩 개선해 나가면 돼. 갑자기 바꾸려고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우리는 기대가 크기 때문에 남편이 마음에 안 들 때마다 남편을 바꾸려고 해. 그래서 남편을 교육을 시킨 여자가 많아. 나도 집에서 교육 매일 받고 있어, 매일. 여러분, 나는 이렇게 전국을 다니면서 강의를 하지만 집에 가면 바로 그 여자한테 교육을 받아. 나는 그게 교육인지 몰랐어요. 젊었을 때는 내가 가면 마음에 안 들 때마다 나를 불러. 나 좀 보자고. 그럼 나는 따라가면서 마음속으로 또 잔소리냐? 또 잔소리? 이렇게 들어갔어. 지금은 저는 놀랍게도 지혜를 익혔어. 제 아내가 저를 부를 때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쳐. 교육이네! 여러분, 교육이에요, 교육. 인간은 교육을 통해서 변해. 제 아내가 교육을 시작을 해. 옛날에는 마음에 안 들 때마다 흔들었어. 그게 아니라고. 지금 바로 알았다고. 왜냐하면 흔들었더니 교육 시간이 길어지더라고. 그런데 알았다고 끄덕끄덕 하면서 고치라고, 고치겠다고 당신만 맞다고 5분도 안 돼 끝나. 이 간단한 삶의 이치를 우리는 못 배웠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배움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운동입니다. 제가 요즘 외치고 있는 게 온 세상이 교육장이다. 친구한테 배우고, 남편한테 배우고, 아이한테 배우고, 자연한테 배우고, 개한테도 배워라. 그래야 성장한다. 그래야 건강하다. 그래야 행복하다. 온 세상이 헬스장이다. 여러분, 저는 머리 말릴 때도 그냥 안 말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근력 운동하면서 말립니다. 이거 어때서? 이거 일본에서는 하면서 운동법. 하면서, 일하면서 운동, 공부하면서 운동, 샤워하면서 운동. 모든 게 다 운동이야. 여러분, 빨래 개기도 운동이야, 빨래 개기. 일본에서 아주 유명한 운동입니다. 양쪽으로 발을 쫙 벌리고 빨래를 개면은 스트레칭이 된대. 난 그래서 제 아내가 빨래 개려고 하면 쫓아가서 밀어버립니다. 내가 갠다고. 응? 당신이 뭐 이런 사소한 일을 하냐고.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외쳐. 나도 건강해야지, 나도. 응? 그렇지 않아도 여자가 남자보다 7살 오래 사는데 건강관리 해야지. 여러분, 설거지도 놀랍게도 운동이 된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메타, 페이스북을 만든 마크 저커버그는 최고의 취미가 설거지예요. 수십조 원을 가진 놈도 설거지를 취미로 해. 나는 1조가 뭐예요? 나는 돈도 몇 푼 없는 놈이 설거지를 여자한테 맡기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내가 설거지하면 나는 쫓아가서 밀어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설거지하면서 놀랍게도 두 가지. 하나는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발이라도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 건강은 여러분 설거지할 때 이 마크 저커버그가 한 말입니다. 소스 범벅이 된 접시가 깨끗해질 때 마음이 스트레스가 확 풀린대요. 여러분 생각 나름입니다. 그리고 그릇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 아내가 고생한 거예요. 요리하느라고. 물론 제 아내가 요즘은 설거지로 만족을 못하고 요리를 가지고 저를 잡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내가 그래서 옛날은 차승원을 싫어했어요. 차승원 그 친구 보세요. 왜 키도 크고 잘생긴 놈이 요리까지 잘해가지고 남편들을 어렵게 만들어요? 요즘은 백종원입니다. 백종원. 나는 백종원 불편합니다. 백종원을 얘기하면서 나를 잡을 때마다 저는 바로 목구멍까지 나오는 말이 있어. 그럼 너는 소유주의냐? 물론 끝까지 안 나왔어. 끝까지 나오면 문제되니까. 자, 시간이 지금 넘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친절해야 됩니다. 진짜. 어떤 유명한 작가가 미국의 한 유명 대학에서 졸업 축사를 했습니다. 그때 이렇게 스스로 질문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가장 후회한 것이 뭐냐? 가장 후회스러운 게 친절하지 못했던 것이다. 내가 조금 더 친절했으면 좋았을 텐데 사람들에게, 특히 내 아내, 내 남편에게. 반대로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뭡니까? 바로 누군가가 극도로 여러분에게 친절을 베풀는 거다. 맞습니까? 친절해야 됩니다. 여러분 달라이 라마라는 잘 아시는 티베트의 정신적인 지도자라고 하잖아요. 그분은 종교가 뭐죠?
불교. 그런데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종교는 친절이다. 내 종교는 친절이다. 여러분, 세계 친절 운동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그 단체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친절은 섹스보다 즐겁고 그 어떤 질병보다 전염이 잘 된다. 그러면서 이런 사례를, 여러분, 난치성 질환을 앓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몇 명을 뽑았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환자들한테 친절을 베풀도록 했어요. 방법은 딱 하나. 하루에 한 번씩 전화해가지고 15분 동안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는 거. 얘기를 들어주는 거. 그런데 여러분 3년 후에 놀라운 결과가 벌어졌어요. 이렇게 친절을 베풀었던 사람은 그렇지 않는 사람보다 삶의 질이 7배가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친절은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나를 위해서입니다. 근데 친절은 옆집 남자한테 친절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누구한테 친절해야 되죠? 남편한테. 저는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안합니다. 다른 남자한테 하듯이만 해라. 다른 남자 만나면 여러분, 이거 옆집 남자 만나면 인사해요, 안 해요? 웃어요, 인상 써요? 일반적으로. 꼭 옆집 남자 하니까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 다른 남자, 아는 남자 보면 웃잖아요. 예?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밝게 말하잖아요. 집에 들어가서 집에 있는 남자하고, 여보, 안녕! 하고 웃으면서 그러는 사람이, 여기는 많이 있지만 다른데, 이런 사람들한테 외칩니다. 가장 친절해야 될 친절의 대상은 당신 남편이다. 그리고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